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렸는데 이 나이에 애한테 구걸하는 꼴이 됐어. 새벽 5시 김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섭니다. 75의 나이,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고 무릎은 매일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폐지를 모으지 않으면 오늘 저녁을 굶어야 하니까요. 제1막 평범한 하루, 평범하지 않은 삶. 할머니, 오늘도 나왔어요? 뒤에서 들리는 맑은 목소리.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민준아, 또 왔니? 학교 가야지. 아직 시간 있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7살 박민준. 동네 빌라 2층에 사는 얼굴에 콧물 자국이 있는 꼬마입니다. 필요 없어.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익숙합니다. 아이는 할머니 리어카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작은 손으로 길가에 떨어진 종이박스를 집어듭니다. 할머니, 이거요. 그래. 할머니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거부할 수 없어서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 5시 폐지수거 시작. 오전 10시 고물상에 폐지 팔기. 오후 12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오후 2시 다시 동네 한 바퀴. 저녁 6시 쪽방촌 고시원으로 귀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좋은 날은 8,000원, 나쁜 날은 4,000원.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이거 주워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돈 벌어야지. 그럼 할머니 부자 되겠네요. 매일매일 모으면요.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짓습니다. 부자는 무슨. 오늘 리어카에 가득 실은 폐지를 팔아봤자 6,000원입니다. 거기서 고시원 월세 33만 원을 내고 나면 밥 먹을 돈조차 빠듯합니다. 민춘아, 너 엄마는 뭐라고 안 하시니? 할머니 따라다닌다고. 엄마는 요즘 많이 바빠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와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뜻이니까요. 이막 아이는 왜 따라오는가? 할머니 배고파요? 민준이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옵니다. 이거 드릴게요. 빵 사 드세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칫합니다. 안 받아. 내 돈이잖아. 괜찮아요. 저 어제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 가져가. 할머니는 고개를 돌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서입니다. 75 평생을 살면서 70년 넘게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했고 자식 2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 7살 아이한테 1,000원을 받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야. 민준이 잘못 없어. 그냥 할머니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래. 자격이 뭐예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뒤에서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따라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춘이는 여전히 매일 나타납니다. 새벽부터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할머니, 또 왔니? 네, 오늘은 이거 가져왔어요. 아이는 작은 비닐봉지를 내밉니다. 안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김밥 2줄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싸준 건데 저 배 안 고파서요. 할머니 드세요. 민준아, 제발요 할머니. 안 드시면 제가 버려야 해요.
순덕 할머니는 결국 받습니다. 아이의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먹어봤던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산막 할머니의 과거 할머니. 할머니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묻습니다. 예전?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음식 만드는 일 했었지. 요리사요? 그런 거창한 거 아니고 작은 국밥집 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30년 전 순덕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삭골을 고아 육수를 만들고 직접 김치를 담가 손님상에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어. 손님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빚이 쌓이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요리 진짜 잘하시겠네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제는 못해. 손도 떨리고 힘도 없고. 아니에요. 할머니 손 안 떨려요. 아까 폐지 묶을 때 봤어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투성이 손. 굳은 살 가득한 손.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손. 그래도 이젠 늦었어. 왜요? 할머니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막 비밀을 알게 되다. 어느 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민준이네 집 앞에서 멈춰 섭니다. 2층 베란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할머니한테 자꾸 왜 가는 거야? 엄마, 할머니 불쌍해요. 혼자서 무거운 거 끌고. 그래도 안 돼.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지? 내가 할머니한테 주는 거 다 우리 먹을 거란 말이야.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면 다야? 내일부터 할머니한테 가지 마. 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아이가 자기 밥을 굶으면서까지 할머니한테 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골목에 울립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고시원 좁은 방에 앉아 오래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75 할머니가 7살 아이의 밥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만나지 말아야겠어.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오막 피하는 할머니 찾는 아이. 다음 날부터 순덕 할머니는 일찍 나갑니다. 새벽 4시. 민준이가 깨어나기 전 시간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른 동네로 갑니다. 아이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할머니.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민준이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아줌마, 우리 할머니 못 봤어요? 할머니? 누구? 폐지 줍는 할머니요. 리어카 끄는. 아, 순덕 할머니? 요즘 안 보이던데? 민준이는 온 동네를 뒤집니다. 평소 할머니가 가시던 길목마다 고물상 앞에도 복지관 앞에도 가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다른 동네에서 폐지를 줍다가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습니다. 후,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의 피곤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민준이, 잘 지내고 있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냐, 생각하지 마. 그 애는 그 인생 있고 나는 나 인생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합니다.
75평생을 혼자 살아왔는데 7살 아이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육막 민준이의 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동네에서 폐지를 줍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자꾸 옛날 동네 쪽으로 향합니다. 잠깐만. 지나가는 길에 한 번만 봐야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옛날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의 리어카가 평소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비닐봉지를 집어듭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과자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파서 그러세요?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요즘 안 보여서 걱정돼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지 말래서. 못 가요. 하지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과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할머니 드시라고 여기 놔둘게요. 할머니 제발 건강하세요. 저 매일 여기 와서 할머니 기다릴게요. 사랑하는 민준이가. 순덕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느낍니다. 민준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75평생 자식한테도 이런 편지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웁니다. 7막 다시 만난 날, 다음 날 새벽, 순덕 할머니는 평소 시간에 평소 골목으로 나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걷는데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달려옵니다. 할머니, 민준이입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달려와 와락 안깁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아파요? 다친 데 없어요? 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머니가 잠깐 다른 데 좀 갔었어. 왜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준이 잘못 없어.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 그랬어. 짐이요? 할머니가 왜 짐이에요? 너 밥도 굶으면서 할머니한테 줬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굶었어요. 저 엄마랑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주는 게 더 좋아요. 왜? 할머니가 웃으시잖아요. 제가 뭐 드리면. 조금만요, 이만큼만. 아이는 작은 손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신용을 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신이 웃었다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를 보기 위해 아이는 자기 밥을 나눠준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 이제 안 떠나요? 제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안 떠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순덕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리어카를 끕니다. 오늘따라 리어카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8막 엄마의 등장. 민준아. 갑자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엄마입니다. 엄마. 민준이가 움찔합니다. 할머니도 긴장합니다. 민준이 엄마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아 끕니다.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엄마가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할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주는 것들 다 저희가 먹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준이 안 보내겠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한테 뭐 받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민준이가 울먹입니다. 엄마, 싫어. 할머니 보고 싶어. 안 돼.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돌아섭니다. 민준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할머니.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작아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잘 가거라, 민준아.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구막 할머니의 선물.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고시원 방 안에서 뭔가를 만듭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천 조각들. 예전에 국밥집 하던 시절 손님들 앞치마 만들던 천입니다. 할머니는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합니다. 아야. 손이 떨려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할머니는 무언가를 만듭니다. 사흘 후,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네 집 앞에 작은 보자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보자기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작은 주머니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는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 짧게밖에 못 쓴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하고 싶었어.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았어. 남한테 기대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그게 자랑이었어. 그게 할머니 자존심이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어. 처음엔 거부하고 싶었어. 할머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계속 왔어. 할머니가 쌀쌀맞게 대해도 매일 웃으면서 왔어. 그래서 할머니는 깨달았어.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할머니한테 밥을 줬지만 할머니는 너한테 더 큰 걸 받았어. 바로 존재의 이유. 할머니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폐지나 주우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사람. 하지만 너는 할머니를 봐줬어. 할머니를 기다려줬어.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 주머니는 할머니가 손수 만든 거야. 예전에 국밥집 할 때 쓰던 천으로 만들었어. 이 안에 내 꿈을 담아. 그리고 할머니가 너한테 받은 사랑도 담아. 언젠가 내가 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주머니를 보면서 생각해. 누군가를 도운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너는 할머니 인생을 바꿨어. 고맙다, 민준아. 그리고 사랑한다. 할머니가. 신막 엄마의 마음. 그날 저녁, 민준이 엄마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 앞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합니다. 뭐지? 보자기를 풀어봅니다. 작은 주머니와 편지. 편지를 읽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는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할머니는 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를 도운 건 단순히 음식을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 얘기 너무 심하게 했어. 괜찮아. 엄마도 힘들잖아.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내일 할머니 찾아뵐까?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진짜로? 그래. 우리 같이 가자. 10일막 다시 시작. 다음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멈춰 섭니다. 민준이 엄마가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대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당신도 힘든데? 아니에요. 어제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민준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이 아빠 없이 혼자 애 키우면서 동네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잊고 살았어요. 내 것만 지키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마음 할머니가 다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래, 매일 보자.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민준이 엄마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희 집이 넓진 않지만 가끔 저녁 드시러 오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까지. 할머니. 민준이 엄마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희가 할머니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부담이세요? 그럼 할머니는 민준이가 드린 것들 받으실 때 얼마나 부담이셨어요? 이제는 서로 주고받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12막 함께하는 시간.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전히 새벽에 폐지를 줍지만 이제는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짧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오늘 급식이 떡볶이래요. 그래? 많이 먹어라. 네, 할머니도 밥 드세요. 짧은 대화지만 할머니의 하루의 온기가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순덕 할머니는 민준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할머니 입에 맞으세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민준이가 옆에서 제잘제잘 떠듭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할머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습니다. 얼마만인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본 게. 혼자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던 할머니에게 이 밥상은 꿈 같은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꿈이 뭐예요? 꿈? 네, 저는 커서 경찰관 될 거예요. 할머니는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단어.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국밥집 하고 싶었는데, 그럼 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늦었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민준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순덕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 작은 불씨가 살아납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13막 작은 기적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줍지만 이제는 그 돈을 조금씩 모읍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1,000원, 2,000원, 3,000원. 언젠가는 10만 원이 되겠지. 할머니는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앞에서 할머니는 사회복지사를 만납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살짝 웃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참 할머니,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요리 교실 열어요. 참여하실래요? 요리 교실? 네, 간단한 반찬 만들기인데 무료예요. 재료도 복지관에서 다 준비하고요. 순덕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요리교실 첫날, 순덕 할머니는 복지관 주방에 섭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게요. 강사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0년간 국밥집을 하며 익힌 솜씨.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고 간을 맞춥니다. 어머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강사가 감탄합니다. 예전에 음식 장사하셨어요? 네, 오래전에.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이거 완전 식당 수준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덕 할머니,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요. 맛 좀 봐도 돼요?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떠서 나눠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순덕 할머니는 수줍게 웃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14막 할머니의 재능 요리 교실 이후 순덕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유명해집니다. 순덕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오늘도 할머니 오시나?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복지관 관장이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제안이요?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바자회를 여는데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재료비랑 인건비는 드리고요. 제가요? 네, 할머니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요. 떡볶이나 김밥 같은 간단한 거요.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금은 할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바자회 당일, 순덕 할머니는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떡볶이 떡을 볶고 김밥을 말고 국물을 끓입니다.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도 와서 도와줍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민준아, 김밥 많은 거 봐봐. 이렇게 돌돌돌. 와, 신기해요. 오전 10시.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떡볶이 사세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번 맛볼까?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할머니 하나 더 주세요. 순식간에 떡볶이가 팔립니다. 김밥도 국물도 모두 동납니다. 할머니, 다 팔렸어요.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순덕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빈 냄비들을 바라봅니다. 관장이 봉투를 건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익금이에요. 얼마나 됐어요? 12만 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12만 원.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준 것. 그게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15막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민준이네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립니다. 할머니 성공 축하해요. 민준이가 색종이로 만든 메달을 할머니 목에 걸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할머니. 모두가 웃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하실 거죠? 그럼요.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복지관에 말씀드려 볼게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제가 뭘? 민준이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저한테도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눠야 한다는 걸.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니에요. 민준이가 말합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16막 1년 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에서 월 2회 정기적으로 요리를 합니다. 바자회, 행사, 어르신 급식 봉사. 폐지는 여전히 춥지만 이제는 선택입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시원 월세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받는 소득과 모아둔 돈으로 충분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2학년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뜁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민준이 좋아하는 거. 잡채 해줄까? 와, 좋아요. 민준이 엄마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고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말합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착해지고.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민준이한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요? 사랑이요. 조건 없이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17막 할머니의 선물 에필로그. 어느 봄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복지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감사는 어떻게 써요? 감사? 한자로? 아니요, 마음으로요. 할머니는 웃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냥 느끼는 거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럼 할머니는 누구한테 감사해요? 너한테. 저요? 왜요? 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너는 할머니한테 새로운 인생을 줬어.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내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할머니는 내일이 기다려졌어. 너를 만날 내일, 너랑 밥 먹을 내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도 할머니 만나는 날이 제일 좋아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봄바람을 느낍니다. 저 멀리서 민준이 엄마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민준아, 저녁 먹으러 가요. 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엄마가 오늘 돈가스 해준대요. 그래, 가자. 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잡은 지 1년 하고도 몇 달.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일입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순덕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작은 관심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